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치주 치료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썩지 않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좋은 대체 보철물이긴 하지만 자연 치아와 완전히 똑같진 않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뼈에 결합하는 방식도 그리고 생물학적인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에서 생기는 치주염, 즉 풍치를 말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자주 붓고 하는 것을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뼈가 녹게 되면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지속적으로 피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를 저희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유병률은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들 중에 반 이상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꼴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의 심각한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위턱뼈에 심겨진 임플란트의 경우 축농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턱뼈는 한쪽 면은 구강, 한쪽 면은 코 공간과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임플란트 주위 뼈가 많이 녹게 되게 되면 이 코 공간과 구강을 연결하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코 공간으로 퍼지게 되면서 축농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상악동 안에 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요. 항생제 또한 한 약 2주 정도 오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되면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 또한 하셔야 합니다. 잇몸이 약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자주자주 치과에 내원하셔서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드시면 바로 양치를 해주셔야겠고요. 구강보조용품을 다 사용해서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닦이는 것도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2번은 치과에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고요. 스케일링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반 이상 녹게 되면 제거를 추천드리지만요. 그래도 반 이하로 녹게 되면 저희는 치료를 먼저 추천드리게 됩니다.